자, 되게 잘 눌려, 요즘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순열하고 조합인데 경우의 수하고 순열을 묶어가지고 일단 앞에 단어를 설명을 할게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뭐 중학교 때도 했었지만 경우의 수를 언제 더하느냐, 경우의 수를 언제 곱하느냐 이거를 사실 지금 설명해야 되면 사실 조금 노답이긴 해.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분식점에 갔어요. 배가 고파서 분식점에 갔는데 자, 김밥 천국 간 거야. 근데 라면이 예를 들어 있어요. 라면이 A라면, 자, B라면, C라면이 있고 김밥이 예를 들어 뭐 기역김밥, 미음김밥, 디귿김밥, 리을김밥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만 먹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라면 또는 김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평의 수가 몇 가지냐면 7가지죠. 보통 우리가 의미상으로 또는의 의미를 갖고 있거나 합집함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보통은 더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뭐 또는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 자, 이런 경우들은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오늘 엄마가 용돈을 줬어요. 자, 용돈이 있어서 라면 그리고 김밥을 먹는다. 그럼 경우의 수 3가지에 경우의 수 4가지를 곱하잖아, 그제? 그래서 곱의 법칙,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건 그리고 딱 위치를 맞춘 건 아닌데, 자,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동시라고 보는 건데, 자, 그리고 2가지 상의 그리고인 상황이던 우리가 보통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근데 이런 정도는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해. 왜냐면 이건 중학교 때 충분히 학습을 하니까.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설명하냐? 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자,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내용 설명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식들 그리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들 몇 가지 확인하고 바로 예제 문제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봐.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 자, 선생님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가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 반장, 부반장을 뽑아라. 그러면은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6명,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5명.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6, P, E. 이 P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순열을 0으로 하면 P야. 뭐 중요하냐 그게? 은성이 안녕? 그러네. 일단은 앉아있어. 일단 앉아있어. 그럼 이따 프린트 갖다 줄 테니까. 내가 재현이가 오늘 온다는 걸 내가 기억 못하고 있었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6P2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6가지 원소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두 원소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6P2다라고 이렇게 쓰고 계산하면 돼. 그 6P3, 그의 의미는 자, 의미는 6가지 원소 중에 3가지 원소를 뽑아 나열하는 거지만 그냥 계산하는 방법은 6부터 시작해서 3개의 자연수를 곱하겠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계산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순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하게 식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잠깐 한번 볼게.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해서 자,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곱을 이제는 뭐라 하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뭐 물론 발음은 팩토리얼이 맞는데 또 또 굴리면 좀 재수 없으니까 n 팩토리얼. 자, 얘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게. 그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10P4를 계산해 보려고 해. 그럼 10P4는 10부터 출발해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주면 되거든? 근데 내가 얘를 강제로 1분의 분수 올린 다음에 분모 분자의 6팩토리얼을 곱해봤어. 그러면은 밑에는 6팩토리얼인데 분자를 봐봐.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분자가 뭐가 되고 10팩토리얼이 되고 밑에는 6팩토리얼 돼서 우리가 뽑는 숫자가 미지수거나 잘 들어야 돼. 뽑는 숫자가 미지수거나 증명을 할 때만 보통 사용해요. 이 식을.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PR이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NPEC 앞에 거의 팩토리얼에서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 나온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말이 가능할까요? 5PU 5개 원소 중에 6개의 원소를 나열한다?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순열을 쓸 때는 n값이 r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 해결할 때 고차 방정식을 좀 차수를 줄이는 경우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리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겠다. 자, 그래서 저기 해볼게. 선생님, npn n명 중에 n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n팩토리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의 np형은 뭐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 n명 중에 0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이 말은 안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 공식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r 대신에 0을 넣어봤어요? r 대신 0 넣었더니 위에도 n 팩토리얼, 밑에도 n 팩토리얼. 그럼 약분되면 1이니까 의미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n개 중에 0개를 뽑아 나열한다는 건 좀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np형은 1로 계산하자라고 이건 일종의 그냥 정의로 기억해 두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정의해 놓은 겁니다. 선생님 0팩토리얼 말이 안 되잖아요.
1부터 0까지 자연수를 곱하면 일단 자연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자 npn이 n이니까 여기는 r 대신에 n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자 우리가 npn은 그 결과가 당연히 n 팩토리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n 빼기 n의 팩토리얼인 0 팩토리얼도 일단 의미상 좀 말은 안 되지만 1이라는 값으로 따로 암기해 주자라는 게 니네가 좀 몇 개 좀 암기해 둬야 될 내용들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순열의 개념은 다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예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약간 좀 중학교 과정이랑 많이 오버랩이 돼요 이 부분이. 중학교 심화 과정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기본적인 순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간 겹치긴 하는데 선생님 오늘 인원수를 잘못 셌어. 그럼 일단 잠깐 어디 이면지 좀 줄까? 너 연습장 있어 혹시? 아 괜찮아? 눈으로 보겠다? 그래 메모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은 좀 이렇게 연습장 있어 연습장 이면지 아이씨 지금 얘 책상이 좀 약간 겹쳤는데 알고 있어? 네 책상이 지금 얘 책상을 올라타고 있잖아. 어부바 하듯이. 자, 이거 좀 필기를 좀 해주시고. 원래 여유분을 뽑아두는데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예제 1번부터 문제 풀 텐데, 야, 쉽다. 내가 분명 예전 쉬우니까 빨리 할게. 대신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자, 일단은 1부터 100까지 정수가 한 개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를 뽑을 때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또 집합이랑도 되게 사실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 갈게요. 자,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수가 있었어. 1부터 100까지 수가 있었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의 배수의 개수하고 4의 배수의 개수를 더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도 교집합을 빼듯이 볼게. 자, 내가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를 벤다그램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자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의 개수는 50개 자 5의 배수 20개 근데 교집합이 10의 배수니까 10개 그럼 10개 50개 더해주시면 자 60까지 경우에서 나오는데 자 그 60까지 경우에서 나오는 원리는 자 2의 배수 50개 자 5의 배수 20개를 더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교집합인 10개를 배거하니까 바로 합집합 같은 원소 개수 60개가 나오게 됐다. 자 그러면 12의 배수 1부터 100까지 12의 배수는 몇 개냐면 8개인가요? 13배수는 몇 개입니까? 13배수. 도와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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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1부터 100까지는 12와 13의 공배수인 156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더해주시면 8 더하기 7인 15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서로소.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집합을 또 겁나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100과 서로소란 얘기는 10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게 2의 제곱과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럼 내가 만약에 2의 배수면 이 친구랑 2라고 하는 공약수를 갖고 내가 5의 배수면 이 친구랑 5라는 공약수를 가지니 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바로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10과 서로소다. 뭐 10과 서로소든 100과 서로소든 똑같아요. 소인수분해되는 숫자의 종류가 중요한 거지, 그제?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거. 그럼 전체 100개에서 60개를 제거한 40개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1번의 왼쪽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원이니까 뭐 쉽겠죠? 자, 오른쪽 문제. 자, 이것도 좀 인형스러운데 바로 볼게. 자, 레스토랑에 갔어요. 점심 메뉴로 스프 3종류, 주 메뉴 4종류, 음료 3종류 있는데 스프, 주 메뉴, 음료수를 각각 한 종씩 주문해서 주문하는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 해주니까 이거 그냥 36까지 경우의 수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제목에도 보듯이 언제 경우의 수를 더하고 언제 경우의 수를 곱하는데 이 정도는 뭐 중학교 과정이랑 거의 겹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세요. 자, PSD 2번.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어. 야, 뭐 아주 뭐 그렇게 막 별표 칠 거까지는 중요하진 않은데 걔네 그냥 니네 관심 좀 끌어보려고 하면 별표 쳐봤어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인데 이 중에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 그냥 나는 사실은 중학교 학생들을 안 가르친 좀 돼가지고 중학생이 이걸 배우나 안 배우나 모르겠는데 뭐 심화해서 배웠을 수는 있겠지. 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자, 10원짜리 동전이 지금 현재 3개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먼저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방법의 수. 방법의 수가 쉽다? 방법의 수가 쉽다? 갈게요. 야, 100원짜리를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100원짜리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2가지 수가 나오게 돼요. 100원짜리. 그럼 50원짜리 2개네요? 그럼 5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 있으니까 50원짜리 때문에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1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안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 있고 2개, 3개 줄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는데 국어적인 의미로 내가 만약에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면 그건 지불한다라고 얘기하기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주지 않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맞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국어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써 친절하게 자 단 0원을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거에서 제외해야 된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게 난 맞다고 봐. 우리가 국어 문제 푸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100원도 안 주고 50원도 안 주고 10원도 안 주는데 그거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근데 99%의 생각은 다 이를 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액인 거예요. 금액이 왜 문제가 생기냐. 자 봐봐. 10원짜리가 만약에 5개 생기잖아. 그럼 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5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10원짜리 주는 방법으로 나눠지지. 근데 얘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행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원이 문제가 생겼어. 100원 하나를 주는 거랑 50원 2개 주는 걸 위에서는 다르게 봤다 같게 봤다. 위에서는 다르게 봤다 같게 봤다. 다르게 봤다. 근데 밑에서는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나 50원짜리 2개 주는 거나 어차피 100원이랑 금액으로 같은 거니까 이제는 뭐 하고 싶다?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50원짜리 2개 주는 거를 같은 것으로 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복을 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자, 금액이 중복이 되잖니? 그럼 큰 금액 100원을요. 50원짜리 2개로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5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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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가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 반대는 왜 안 되는지 좀 더 보여줄게. 자, 그러면 50원짜리가 동전이 4개이기 때문에 50원짜리 안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 있고 2개, 3개, 4개, 경우의 수 5가지. 그럼 10원짜리 안 줄 수 있고 하나, 2개, 3개, 경우의 수 4가지. 곱한 다음에 하나 제거한 19가지가 정답이 된다. 그렇다면 왜 큰 돈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 선생님 5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100원짜리 2개에다가 10원짜리 3개로 하면 안 되냐? 근데 이러면 5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5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그지? 내가 원해서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큰 금액을 작은 가치에 갖고 있는 금액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주시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 금액의 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0원짜리도 만약 중복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바꿔요. 10원짜리로. 여기서 만약에 10원짜리가 2개 더 있어서 10원짜리가 5개다. 밑에 유제 있을 거야 아마.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보면 다양한 경우들 났는데 만약에 10원짜리 5개다. 그럼 모두 다 10원짜리로 바꿔줘야 돼. 그럼 문제가 너무 단순해져 버리겠지. 그잖아? 그리고 만약에 10원, 이게 50원짜리가 중복되는 금액이 없어. 그럼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는 똑같아지는 거야. 좋은 질문이었어. 좋은 질문이었어. 스스로 되게 만족하고 있어. 내가 좋은 질문을 했군. 자, 넘어가서 예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는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하나면 원래 못 풀지. 근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 자, 우리 여기서 표현 주시면 돼. 자연수하고요. 음이 아닌 정수는 구별을 해줘야 돼. 음이 아닌 정수라면 0을 허락하는 거고 자연수면 당연히 여러 칸을 허락하는 거니까 니네가 문제 풀다 항상 실수하는 거 0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해요. 첫 번째 자연수죠? 노가다 띄겠습니다. 자, 노가다를 뛸 때 방법 보세요. 개수가 큰 미지수를 가지고 노가다를 띄는 거예요. 개수가 큰 미지수를 가지고 노가다를 띄는 거야. 자, x하고 y하고 z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z값이 만약에 1이 된다면 x 더하기 2y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넘겨서 11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가다를 떼야 되는데 이 와중에서도 개수가 큰 y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2면 이 불가능하잖아. 그지? 작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미조가를 띄다 보면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노가다를 띄는 게 맞다. 그럼 y가 1이야. 그럼 이거 넘어가면 얘는 9야. 얘가 2야. 그럼 얘는 7이야. 얘가 3이야. 얘는 5야. 물론 x 더하기 2y가 한 1100이야. 그럼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뭔가 어떤 좀 논리를 따져겠지만 이 정도 숫자면 빨리 그냥 따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빨리 갑니다. 자, 4잖아. 얘가 3이에요. 얘가 5잖아. 얘가 1이에요. 끝이에요. 5가지 경우예요. 자, 그럼 z가 2가 되는 경우예요. 자, z가 2면은 얘 6이에요. 넘어가면 8이에요. 그럼 x 더하기 2y의 값이 뭐가 된다? 8이 되게 된다.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6이고 얘가 2면 얘는 4고 얘가 3이면 얘는 2고 얘가 4면 빵 되니까 더 이상 안 된다. 3가지. 자, z가 3이 되는 경우. 자, z가 3이 되는 경우는 9, 넘어가면 5, x 더하기 2y가 5.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니네 좀 이따 유제 풀겠지만 이런 문제 풀잖아? 그럼 니네가 별거 아니네. 손으로 막 그냥 눈으로 3개, 5개 이러잖아? 틀리겠냐 안 틀리겠냐? 보통 틀린단 말이지. 이거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는 걸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세요. 자,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3, 얘가 2면
얘가 1.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자, 근데 Z가 4가 되는 순간 얘 넘기면 12가 날아가니까 2가 되고. 그럼 자연수의 어떤 합에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우의 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5개.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부정,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사실은 달라질 건 없는데 에이, 내가 이거를 의미 아닌 정수로 문제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자, 볼게. 자연수서상 빨리 가볼게. x 더하기 2y가 6보다 작거나 같은데 개수가 큰 y가 1인 경우 그럼 x가 뭐가 돼? 넘어가서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개. 자, y 대신에 2 집어넣으면 2, 4 넘어가서 x는 2보다 작거나 가서 2개. 근데 y에 3 넣으면 더 이상 x는 자연수가 될 수 없으니까 2개 더해줘서 자, 6개의 순서상의 개수가 존재하겠다. 뭐 여기까지도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일단 잘 풀어주셔. 자, 예제 4번 문제 볼게. 자, 이제 색칠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색칠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중에 니네가 조합까지 배우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색칠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많은 면과 이웃하는 곳을 먼저 칠해야 돼. 자, 우리가 문제를 지금 보면은 중딩은 뭐야? 5개의 영역을 5개로 칠해. 그래서 5팩토리얼 끝 이런다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중요한 되게 뭐냐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는 이런 옵션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유행하는 이제 스타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1번 색깔 칠하고 2번 색깔 칠하고 3번 칠했는데 여기다 3번 칠하고 여기다 2번 칠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얘를 그럼 과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칠할 수 있느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웃하는 면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좀 적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면과 만나는 이 친구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면과 만나는 곳을 먼저 우선으로 칠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5가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1번 색깔을 칠했다 치자. 자, 지금부터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경우의 수를 계산했으면 그 중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얘는 2개 면이고 얘는 3개 면이니까 뭐 얘랑 얘가 그나마 그 중에서 또 많은 면과 이웃하니까 그럼 얘는 얘하고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4번 색깔 4가지 경우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칠했다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얘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3가지.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 게 경우 수들인 거야? 자, 그럼 얘는 얘랑 다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 3가지겠죠? 자, 그럼 얘는 얘랑 다르면 되니까 3가지겠고. 자, 이걸 돌려서 곱한 자, 27 곱하기 얘랑 곱한 20 들어가게 되니까 자, 54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다. 물론 이렇게 쉽게 푸는 문제가 있고. 근데 니네가 이제 밑에 있는 유제 풀다 보면 좀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주의하셔야 돼. 자, 지금 어느 그림은 도시 4개의 영역을 내가 지금 현재 4가지 색깔로 여기를 칠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중복을 허약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것을 칠해라. 자, 갈게요. 야, 다 입장이 똑같지 않니? 얘도 2개 도시하고 이웃하고 얘도 2개 도시 이웃하고 얘도 2개 도시 이웃하고 2개 도시 이웃하니까 사실 여기는 경우수가 다 똑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틀릴 거야 일부러. 내가 왜 잘못됐는지 니네가 논리를 한번 따져봐. 자, 먼저 A를 기준으로 볼게. 얘를 4가지 색깔을 지금 이용해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4가지가 됐어요. 잘 들어봐. 그러면 내가 얘나 똑같으니까 B 칠해볼까? 그럼 A하고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여기 몇 가지? 3가지가 돼요. 자, 그럼 C. 그럼 C를 D칠할까? 뭐냐 돼? 요거 해볼까? 그럼 얘는 얘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그럼 D는 몇 가지 칠할까? 물론 내가 지금 틀린 풀이 한 단에 동조하면 내가 왠지 바보짓 하는 것 같아서 동조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럼 D는 일단 A랑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3가지지 않겠어? 자,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까요? 자, 몇 가지일까? 어차피 얘기해봐야 틀린 건데 얘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 그럼 얘는 얘랑 다르면 되니까 2가지. 자, 지금 내가 한 논리의 문제점 한번 얘기해봐. 자, A하고 C가 같은 색깔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는 사실은 얘랑 같은 색깔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것 같아. 왜냐면 얘랑 같은 색깔을 칠하면 여기에 뭘 칠할 수 있어? 3가지 색깔 칠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게 느낌 이런 느낌 순환하는 느낌이 나오는 경우는 요건 문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알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하느냐? 자, 먼저 A를 칠하는 방법 요건 4가지 맞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번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게 시작이야.
B하고 D를 같은 색깔을 칠할 것이냐, 자, B하고 D를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것이냐,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야, 근데 우리가 이제 경우를 나눌 때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요 정도 수준 낮은 문제들 말고, 또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이제 빡센 문제들을 풀다 보면 말이야. 한 번에 경우수를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우를 많이 나눈다. 경우를 나누는데, 너무 많이 경우를 나누면 힘들고, 근데 너무 적게 경우를 나누면 그 안에서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참 힘든 건데, 적당히 경우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 적당히 나눌 때 주의점 바로 뭐냐? 빠트림이 없어야 되고, 교집합이 없어야 돼. 자, B하고 D를 칠하는 데 있어서 같다 또는 다르다. 이거 말고 있나요? 없죠? 이분법적으로 했지? 그 요거 외에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경우를 잘 나누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볼게. B를 칠하는 방법은요. 지금 현재 A에 1번 칠해져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3가지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2번을 칠했다 치자. 자. B하고 D가 같은 걸 칠하면 D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요. 한 가지겠죠. 선택기가 없겠지. 자, 그래서 D는 무조건 몇 번 칠해야 돼? 2번 칠해 주셔야 돼. 자, 고랬을 때 C 칠하는 방법의 수. 자, 2번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다? 3가지 경우의 수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괜찮겠냐? 자, 근데 이번엔 B하고 D하고 다른 거 칠한다. 자, B하고 D하고 다른 거 칠하기 위해서 살짝 지우고 시작을 할게. 자, 마찬가지로 B를 칠하는 방법은요. 1번을 제외한 3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을 칠했다 치자고. 자, 물어볼게. D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D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D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제가 몇 가지일까? D 칠하는 방법. 2가지. 자, D는요. B하고 달라야 되는데 A하고도 달라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3번을 칠했다 치자. 자, 그러면 C를 칠하는 방법의 수 2번, 3번 제외한 1번 또는 4번이 돼야 되니까 경우의 수 2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4 곱하기 자, 9 플러스 또는이죠.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와 얘는 더해주시고 얘는 곱해주시고 자, 이거는 12가지 플러스 12가지 계산해 주시면 21가지에 4가지를 곱하면 몇 가지냐면 21가지에 4가지 곱하면 얼마야? 84가지. 곱셈이 안 되네. 늙어서 그래요. 84가지. 자, 그래서 얘를 칠하는 방법이 84가지다. 어떨 때? 순환하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 조심해줘야 돼. 순환하는 느낌. 돌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듯한 느낌. 지하철 2호선 같은 느낌. 자, 이런 느낌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4번의 오른쪽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5번부터가 이제 순열인데, 자, 일단 4번까지. 오케이. 자, 여기는 유제 한번 풀어보자. 자, 앞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유제 문제를 풀이 좀 해보세요. 자, 이제 예제 5번 문제.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순열의 계산 문제인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9P3은 자, 9 곱하기 8 곱하기 7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5P형은 일단 논리적으로는 이상하지만 그냥 값을 1이라고 약속을 하자 했고, 일단 4P4 같은 경우는 4개의 원소 중에서 4가지 원소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수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더해 주시면 뭐 5번의 왼쪽 문제 정답이 나오겠죠. 답은 몇 가지냐? 529가지랍니다. 자, 오른쪽 문제 볼게. 자, 지금 이제 순열에 관련된 방정식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 n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2개의 자연수의 곱이기 때문에 n 곱하기 n-1 플러스 자, 4 곱하기 자, n부터 1개, 1개의 자연수니까 n을 곱한 결과가 자, 28이 되더라.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순열이라는 건 항상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 이상의 근만을 나는 인정할 수 있다. 2 이상의 자연수만이. 자, 계산해 주시면 뭐 n제곱에 더하기 3n에다가 마이너스 28이 0이 되니까 자, 4하고 7하고 어디다 빼기냐면 여기다 빼기. 자, 그래서 n값은 얼마다?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줍시다. 마이너스 7은 말이 안 되죠.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n이 있어. 그럼 n으로 약분할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오른쪽에 n이 있었어. 그러면 이걸 또 전개하지 마시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n은 0이 아니니까 n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좀 고차 방정식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6번의 왼쪽 문제 볼게.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하는 것도 중학교까지는 이웃하는 건 해. 그러면 여자 3명이 이웃하다 했으니까 그 여자 3명을요 묶어버려요. 그래서 여자 그룹과 남자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5팩토리얼 다 먼저 계산해 주시고
그럼 이제 묶음 안에서 여학생끼리 싸우죠. 또 그 안에서 내가 먼저 설래, 네가 먼저 설래 하니까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까지 같이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근데 물론 니네는 답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계산하셔야 돼. 학교에서 나오면은 5팩 곱하기 3팩이 아니라 5팩은 240이고, 120인가? 120이고, 3팩은 6이고, 720까지 이렇게 경우수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묶은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다. 자,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거야. 3명의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건 여사건이 아닙니다. 3명의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는 것과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건 여사건이 아닌 이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것도 아니고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를요 절대로 여사건으로 풀지 마세요. 원소가 2개면 상관없어. 원소가 2개면 2명의 학생이면 얘가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랑 여사건이 되거든. 근데 3개 이상의 원소에 대해선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가 여사건이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느냐? 기억해 두세요.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원소를 먼저 나열합니다. 자, 특정한 원소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첫 번째,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원소를 먼저 나열한다. 그러면 남학생 4명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남학생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4팩토리얼 먼저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 남학생 4번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에 일렬로 섰다면 자, 이제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잖아? 여학생들은 남학생을 뭐로 생각하냐? 칸막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그냥 저스트 칸막이로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남자 칸막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가 생겼고 그럼 여자 1번이 자리 선택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5가지. 자, 여자 2번이 그 여자 1번 여기 아닌 거지 뭐. 그럼 여자 2번은 이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4자리 중에 선택을 하고 여자 3번은 그 나머지 자리 중에 선택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웃하지 말아라. 그럼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원소를 먼저 나열한 후에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지 말아야 될 원소를 집어넣는다. 근데 이걸 뭐 사실은 어떤 책에서는 뭐 5P3이라고 쓰는데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5P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은 여사건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필수의 7번의 왼쪽 문제. 이거 마블 뭐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자, 스파이더맨의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궁금한 건 지금 7번에 나와 있는 유형이 3개잖아?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순열 용하는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만 모아놓은 건데 자, 갈게. 스파이더맨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S와 E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갈게. S하고 얘도 그런데? S하고 E 사이에 지금 현재 이렇게 3개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 자, 요렇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S하고 E의 일단 첫 번째 S하고 E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S하고 E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일단 먼저 들어가. S가 먼저 올지 E가 올지 누가 먼저 알아? 그럼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S 다음에 하나, 둘, 셋, E가 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자, 여기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 자, 나머지 7개 문자 중에 여기 올 수 있는 문자의 종류 7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6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럼 여기에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제처럼 SPIDE라고 문자열이 형성이 되면 그 얘는 순서도 바꾸지 말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나머지 낱개 문자인 R, M, A, N이라고 하는 4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4팩토리얼까지 모두 곱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정답이 된다.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마지막에 4팩이 4팩이지. 스파이 D 이것까지. 이거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다니까 자, 5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행이네. 다행이야. 자, 그래서 5팩토리얼까지 이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웃지 마. 자, 가운데 자, A, B, C, D, F, G의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고 모음끼리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랍니다. 야, 그러면은 일단은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야 되는데 일단 자음 뭐야? B자음, C자음, D자음, F자음, G자음 이게 자음인가요? 자음 맞죠? 근데 못 배워서 그래. 자, 그러면은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되니까 왼쪽 끝에 자, 첫 번째 양쪽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 자, 니네가 나중에 숫자만 적어놓으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양쪽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면 5가지 곱하기 4가지여서 그래서 제일 왼쪽에 예를 들어 B를 적고 제일 오른쪽에 G를 적었다고 치자. 경우의 수를 계산했으면.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자, 모음끼리 이웃. 야, 그럼 남끼리 뭐야?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A하고 E는요. 서로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B하고 G를 썼으니까 남는 게 C, D, F거든.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수가 자 4팩토리얼 덩어리 3가지 원소 총 4가지 4팩토리얼에 A하고 E가 또 위치를 바꿀 수 있는 2가지 경우의 수를 또 추가로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와 있는 노란색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문제죠. 오른쪽도 갈게. 자, 주의죠, 주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자, 우리 뭐 뻔하지? 적어도면 뭐 한다? 보통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제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제발 양쪽 끝에 적어도 하나 모음. 그럼 그 반대는 양쪽 다 자음이겠죠. 근데 어서 되게 맛있는 냄새 나지 않냐? 어서 약간 짜장면 중국집 쪽이 약간 냄새인데 여기 좀 시켜먹나 봐, 그지? 자, 뭐 하겠다? 양쪽이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제거해서 계산을 하겠다. 자, 그러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7팩토리얼 다음에 자, 보세요. 이 중에 자음 뭐 있습니까? C자음, T자음, N자음 맞죠? 맞지? 자, 그럼 왼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 3가지. 오른쪽에서 오는 진짜 나는데 오른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2가지. 그럼 나머지 9개 문자는 5개 문자는 내 맘대로 나열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한다? 5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다. 자, 왼쪽에 오는 자음, 오른쪽에 오는 자음, 나머지 5개는 그냥 아무거나 뭐 나열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왜? 뭐 잘못됐어? 왜? 너 또 뭐가 이상할 때 짓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아, 원래 표정이 그래? 알겠습니다. 원래 표정이 그렇다는 거. 자, 이제 넘어가서 8번하고 9번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 아, 무슨 냄새일까 이게? 약간 간짜장 쪽인데, 간짜장. 그냥 짜장이 아니라 간짜장 쪽. 자, 필수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수 만들기 문제 볼게. 자, 봐. 야, 0, 1, 2, 3, 4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라. 서로 다른 세 개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자, 갈게. 첫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결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경우에서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2를 사용했다 치자. 그럼 두 번째는 0이 올 수 있으니까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경우에서 4가지. 그 다음 3가지 해서 요것들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되겠고 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짝수의 성질 뭡니까? 0, 2, 4, 6, 8로 끝나야 되니까 0으로 끝나는 짝수, 2로 끝나는 짝수, 자 4로 끝나는 짝수를 구별하겠구나. 그럼 만약에 0으로 끝난다면 0을 사용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4가지.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의 자리에서 2를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0과 2를 제외한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00의 자리 3을 썼으면 이제는 0, 1, 4 중에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그럼 얘는 뭐 얘랑 다를 게 없죠? 0이 아닌 숫자를 사용한 게 똑같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3가지 곱하기 3가지.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되겠다. 마지막 자리가 0이거나 또는 마지막 자리가 2거나 또는 마지막 자리가 4니까 얘랑은 더해 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제일 더러운 게 나왔네요. 3의 배수는 뭘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의 조합이 사실 중요해. 가장 작은 숫자의 합의 조합은요 3이고요. 가장 큰 숫자끼리 더해주면 얼마냐면 9가 되기 때문에 숫자의 합이 3이 되는 경우하고 6이 되는 경우하고
자, 9가 되는 경우로 일단 숫자의 조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숫자 합이 3이다. 그럼 0과 1과 2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숫자 합이 9다. 그럼 못 쓰겠다는 뜻이고, 2와 3과 4를 쓰겠다는 뜻이고, 숫자 합이 6이다. 그럼 1과 2와 3을 쓸 수도 있지만 0과 2와 4를 쓸 수도 있죠. 또 있냐? 숫자 합이 6이 되는 방법? 또 있냐 없냐? 자, 숫자 3개 더해서 6 되는 방법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나? 1, 2, 3 0, 2, 4 말고 없나요? 없나요? 없나 봐. 자, 요거 나열하는 방법. 100의 자리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경우에서 2가지, 10의 자리 하나 사용했으니까 2가지, 그러니까 나머지 한 자리는 1의 자리에 오니까 경우에서 4가지.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0이 없죠? 그럼 3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인 6가지 경우의 수가 바로 오겠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 경우의 수 4가지, 이 경우의 수 6가지. 자, 다 더해주시면 20가지 경우의 수가 바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다. 맞네요. 자, 마지막 이제 사전식배열법이라는 것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자, 우리가 나는 그냥 사실은 이 문제는 언젠간 사라질 것 같아. 요즘에 영어 사전, 난 영어 사전을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 솔직히. 영어 사전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는데 뭐하러 네이버에 영어 사전 자기는 검색해 본 적 없다, 혹시? 찾아본 적 다 있어? 영어 사전? 두꺼운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다 해봤어? 내가 볼 때 한 10년 후면 이 문제는 없지 않을까? 사전이 뭐예요 할 것 같은데? 10년 후면? 괜찮아? 나중에는 이게 생체 인식해서 내가 눈으로 깜빡하면 단어 검색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눈에 깜빡 검색하면 검색되고 이런 시절이 안 올까? 10년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2001년도에 10월 달에 군대를 갔다가 자대 배치 받은 게 한 2002년 한 4월? 이때쯤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군대 가기 전에는 벨소리가 단음이었어, 단음. 삐리리리리, 삐리리리 이거밖에 벨소리가 이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내가 훈련소 갔다가 자대 배치 갔는데 벨소리에 드라마 OST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8화음. 8가지 음색을 지금이야 뭐 정말 뭐 수많은 음을 낼 수 있지만 8종류의 음을 낼 수 있는 핸드폰이 나온 거야. 엄청 신기하다고 사람이. 오, 음이 막 8개가 나온다고, 막 노래가 나온다고. 근데 그러고 좀 지나니까 액정이 칼라가 나온 거야. 액정이 원래 흑백이었어요. 원래 액정이 흑백이었어. 2001년 이때는 액정이 흑백이었는데 액정이 4색, 빨간색, 노란색이 이게 나오는 거야. 오, 엄청 신기하다. 사진이 전송이 돼. 오, 대박. 막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 봐. 지금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니? 야, 잘 봐라. 스페이스에 5개의 문자를 사연식별로 할 때 과연 저 문자는 야, 근데 아무리 알파벳을 익숙해도 숫자만 하겠냐 싶어서 선생님은 사실은 ABC 순서대로 숫자를 대응시켜서 A, B, C, D, E, F, G, O, P, Q, R, S, T니까 요렇게 잡고 그래서 일단 먼저 각각의 문자를 숫자에 대응시킨 다음에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그럼 여기는 수는 뭐야? 3에다가 1에다가 얼마냐? 4에다가 2에다가 여기 뭐냐면 5가 되니까 자, 3, 1, 4, 2, 5는 도대체 몇 번째 숫자냐?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럼 1로 시작하는 건 4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는 4팩토리얼. 자, 2로 시작하는 것도 4가지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인 4팩토리얼. 자, 3, 1로 시작하는 거 3가지 문자 나열하는 3팩토리얼. 자, 3, 2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3, 3 안 되고요. 근데 3, 3은 이제 거의 임박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노가다. 자, 선생님 3, 4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가 3, 4, 1, 2, 5. 어머나 벌써 3, 4, 2, 잠깐만 아저씨 3, 1, 4, 2, 5잖아. 3, 1, 4, 2 흥분했어? 군대 얘기하면 흥분해? 자, 3, 1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부터 노가다를 끼냐 이제 문제인데 3, 1, 2, 4, 5 3, 1, 2, 5, 4 3, 1, 2가 아니라 끝났으니까 3, 1, 4, 2, 5 4, 2, 5? 오케이 3, 1, 4, 2, 5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경우의 수 몇 쓰냐면 48가지. 그럼 얘가 49가지. 얘가 50가지. 얘는 51번째 숫자가 되더라. 그래서 3, 1, 4, 2, 5는 51번째 숫자이길 바랬더니 51번째 숫자. 오케이? 51번째 숫자. 자, 요제는 뭐야? 요지는 뭐야? 아무리 알파벳이 익숙해도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자, 오른쪽 문제. 자, 얘는 6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이번엔 301번째 나오는 301번째 배열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근데 혹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단어지? 그거 말고 또 다른 이게 의미가 있나 단어가?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나 무교입니다 무교. 자 볼게요. 야,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D, E, F, G, H, I, J, K, O, P, Q,
RST, 오케이. 자, 이렇게 문자로 배열을 좀 해봤어요. 자, 갈게. 1로 시작하는 게 5팩토리얼 120까지. 자, 2로 시작하는 게 5팩토리얼 120까지. 근데 내가 지금 3으로 시작하는 5팩토리얼 120까지 포함하면 360까지로 내가 원하는 경우수가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춰주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고, 그럼 3, 1로 시작하는 게 4팩토리얼 24까지. 자, 3, 2로 시작하는 것도 4팩토리얼. 왜냐면 두 가지 문자를 빼고 나머지 네 가지 문자를 1로 나누는 방법이 있으니 4팩토리얼, 요것도 24까지. 야, 지금까지 합 얼마니? 자, 여기까지 합이 240까지고요. 요게 48가지고요. 그럼 지금 현재 288가지거든. 근데 여기다가 24를 더하면 또 오버되잖아. 그럼 지금부터 노가다를 띄자니 근데 또 12개나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에 빠진 거야. 301번째. 그럼 조금 더 한번 가볼까? 자, 3은 안 되고 3, 4, 1로 시작하는 게 3팩토리얼 몇 가지? 6가지. 그 여기까지 추가되면 몇 가지? 294가지. 그러면 3, 4, 2로 시작하는 것도 3팩토리얼 6가지. 그럼 여기까지 추가가 되면 300까지. 그래서 네가 원하는 301번째 숫자는 바로 이 다음 숫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3, 4, 2 다음은 3, 4, 3도 안 되고 3, 4, 4도 안 되니까 3, 4, 5, 1, 2, 6이 내가 원하는 301번째 숫자가 되겠고, 얘를 이제 문자로 바꿔줄 차례죠. 자, 3은 뭐에 대응됩니까? i에 대응되고요. 4는 뭐에 대응되냐면 4는 r에 대응되고요. 자, 5는 뭐에 대응되냐면 6에 6은 뭐? 5는 s에 대응되고요. 자, 1은 뭐에 대응되면 c에 대응되고, 2는 뭐에 대응되냐면 h에 대응되고, 6은 뭐에 대응되면 t에 대응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IRSCHT. IRSCHT 여기네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고1 과정에서 배우는 순열은 달아보면서 쉬는 시간.